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사실 결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쓸쓸해지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기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30대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로 남편을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례식을 치르는 일을 한 번에 경험하고 나니 인생 모든 행복과 슬픔이 한 번에 몰려왔다간 느낌이었죠. 그날로 제 인생엔 더 일어날 일도 슬플 것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였지만 그땐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그 일이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은 자책이 끝없이 들더라고요. 빨리 와. 찌개 맛있게 끓고 있어. 알았어. 지금 밟고 간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고 있다는 남편은 오질 않았고 제가 남편의 전화로 받은 목소리는 다름 아닌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 연락이었죠. 사망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을 하늘로 보내야 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시간도 없이 이미 남편은 저와 다른 세계로 떠나버렸더라고요. 그날 일찍 오라는 연락만 제가 안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리가 없었을 텐데, 아니 나와 결혼을 안 했으면, 그러다가 아예 나를 알지 못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났을까 하면서요. 모두 이 사람 운명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일찍 와서 밥을 먹으라는 제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일찍 오라고 했어요. 아가, 네 잘못 아니다. 절대 탓하면서 살지 마라. 어머니,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만 울어.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미안하지. 이렇게 혼자 만들어버려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살 사람은 또 살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더 늦기 전에. 그런 말 마세요. 한창 젊고 예쁜 나이에 이게 무슨 참. 아까워서 그래. 너도 귀한 딸이고 이런 일은 평생 너를 따라다닐 텐데 내 아들이 못난 것만 남기고 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만 울어. 그놈이 여기까지였던 거다. 우리는 떠난 놈목까지 잘 살아야 돼. 다른 생각 전혀 할 것 없어. 운명이 거기까진 거다. 저기 올라가서 할 일이 더 많은가 보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들 만나면 다 이야기할 거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살 생각만 해. 정신 차리고 살아. 어떻게든 살아. 알았지? 우리 아들 그래야 덜 미안하다. 못 보내겠어요, 어머니. 그만 울어. 이제 털고 일어나서 보내줘야지. 계속 여기 울고 있으면 그놈도 마음 편하게 못 간다니까. 못하겠어요, 어머니. 만신창이가 된 저를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달래가며 저를 어떻게든 일으켜주셨죠. 지금 생각해도 그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게 몇 년을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내던 중 우연히 집 근처에 작게 생긴 공방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텅 빈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출퇴근길에 목공 취미반 모집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이럴 땐 집중할 만한 건 취미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었죠. 덥수룩한 수염에 티 하나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니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다정한 목소리로 목공 배워보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 네,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직접 해보셔야 알아요. 말로는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제 인상 때문에 겁먹고 수업 안 듣는 사람이 많아서요. 혹시나 겁먹으셨으면 걱정하실 것 없다고요. 생긴 것만 무섭지. 저 잘 가르칩니다. 환하게 웃으며 농담을 던지는 남자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처음엔 테이블 정도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재미 붙이면 침대까지도 제작하고 싶어질 거예요. 목공이라는 게 참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할 땐 참 힘든 게 많은데 그만큼 알아주거든요.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는 만큼 나오고 또 계속 쓰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덜 문질러 만든 가구는 만지면 딱 느껴지거든요. 너무 큰 목표로 삼지 마시고 조금씩 작업해서 완성해 간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퇴근 후에 와서 하고 싶은데 전 여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편할 때 오세요. 그 사람 말대로 작은 테이블이나 선반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꿈틀대더라고요. 계속 떠난 사람 생각으로 우울한 밤을 보내면서 술 없인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차라리 몸을 피곤하게 해서 편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공방에서 작업들을 보니 재밌겠다는 의욕이 생겨서 스스로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기계처럼 회사에 나가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술 한잔에 겨우 잠들면서요. 그러다 남편 얼굴을 꿈에서라도 보면 미안한 마음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곤 했죠. 꿈속에서는 잘 지내지? 아프지 말고 잘 지내. 난 괜찮아. 어느 날은 이렇게 다정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다가 왜 일찍 오라고 해서 날 이렇게 만들어? 너 때문이야.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벽에 깨서 그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은 운동이라도 시작해서 몸도 정신도 다 피곤하게 해보라면서 쉼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고장난 탓인지 운동을 가도 무기력하게 앉아있다 오기만을 반복하니 저한테 맞지 않는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퇴근 후 곧장 목공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사포질을 팔이 떨어질 정도로 문지르고 밀고 자르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팔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 다쳐요. 재밌어요. 집중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좋네요. 집중할 일이 필요했나 봐요. 네,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잤거든요. 슬퍼서요? 아니면 미안해서요? 네? 주로 둘 중 하나더라고요. 저도 겪어봐서요. 그럼 미안해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면 어떠세요? 어차피 미안한 사이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면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볼게요. 그렇게 다른 수강생도 없이 단둘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은근히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주방 쪽으로 가서 무언가 만들더니 같이 저녁 먹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편하게 드세요.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편하게 먹어요? 맛있는 음식은 같이 먹어야 더 맛있죠. 저 혼자 먹으면 부끄러워서 못 먹으니까 옆에 있어준다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같이 먹어요. 먹기 싫어도 한 숟갈이라도 먹어봐요. 아, 제발요. 제 부탁이에요.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고 다음 날은 제가 커피를 주고 묵묵히 작업을 하면서 한 달 이상을 만나다 보니 서로 친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루 문을 닫는 날이 있으면 괜히 저녁이 허전한 기분까지도 들었죠.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 저를 보면 회사는 어딜 다니는지 몇 살인지 사소한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제 이름 외엔 그동안 아무것도 묻질 않았거든요. 불쑥 다른 질문들을 하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질문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날 저에게 말했던 잠을 못 잔다는 경험은 어떻게 하게 됐나 궁금해지더라고요. 2달이 지나니 그 사람에게 제가 더 묻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 그때 잠 못 잔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은 잘 자요? 아니요, 아직도 못 자요. 그렇구나. 저는 조금 나아졌는데. 왜 못 자는지 궁금해요. 이야기해줄까요? 오늘 저한테 처음으로 먼저 질문한 것 같은데 보답하는 기념으로요. 그게 왜 보답이에요? 친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말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궁금해요.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얼마 앞두고 떠났어요. 물론 지금도 찾지는 못했고요. 경찰에 행방불명으로 신고도 해보고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라 생각이 들어서 존중해 주려고요. 자책하는 시간이 길었겠네요. 그저 다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까지 저랑 행복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싶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 잘못일 거고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제부터는 남 탓하세요. 자기 탓하면 자꾸 스스로를 괴롭히는데 그게 탓한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쪽으로는 윤경 씨가 전문가네요. 저도 보냈거든요. 결혼한 지 2주 만이었나?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보챘는데 남편이 집 오던 길에 사고로 죽었어요. 몇 년간 제 탓만 했거든요. 저 안 만났으면 지금도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떠난 사람 몫까지 더 잘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탓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멋지게 해냈네요. 목공은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그런 쪽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언제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고마워요. 스승님 생겼네요, 저도.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일한 거예요? 네, 집 가면 생각이 더 많이 나서요. 그래도 집에서 자는 연습해봐요. 이제부턴 계속 그냥 피한다고 견딘다고 될 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5년이 지나 처음으로 그날 제 입에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꺼냈던 것 같아요. 결혼과 남편이란 말만 나와도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렇게 담담하게 말을 꺼낼 수 있을 줄 저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저의 지인 말고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이 목공 작업실 선생님이라니 참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덤덤히 꺼낸 사연으로 우리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죠. 남편을 보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슬픔을 너무 모르고 사는 밝은 사람을 보면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산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첫날부터 선생님에게 느낀 묘한 친밀감 같은 건 어쩌면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온 동지애 같은 건가 싶어서 유일하게 제 비밀까지 다 아는 사람이 돼서 작업실에 가는 것도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러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서서히 남녀의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도 섣불리 둘 사이를 확실하게 정리하자 하는 건 우리 둘의 상처 때문이었죠. 이젠 선생님도 아닌 현호 씨란 이름이 더 가까워졌지만 어쩐지 다시 결혼이라는 걸 결심한다는 게 너무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에게 상처가 깊은 줄 몰랐는데 저랑 또 만나면 이 사람도 떠나는 건 아닌가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전 이대로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았으면 싶어서. 사실 무섭기도 한데 극복해보고 싶기도 해요. 정말요? 용기가 생겼어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젠 보내줄 때도 된 것 같고요.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젠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욕심일까요? 아니요. 우리 그래도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 소식에 가장 기뻐한 건 엄마였어요.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엄마는. 너무 잘했어. 이제 그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 제발 행복하게 살아. 엄마 소원이야.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고 있는 엄마의 말을 들으니 저도 그 일을 어서 떨쳐버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현호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진심이에요?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현호 씨밖에 없잖아요, 난. 그리고 현호 씨도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나뿐이고 우리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요. 다시 시작해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내가 잘할게요. 나도 잘할게요.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의 상처 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 올렸습니다. 상처는 다 덮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이는 거 없이 다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용기가 생기기도 했죠. 우선 저희 둘에겐 결혼이란 상황이 쉽지만은 않으니 조촐하게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 정도로 하고 신혼여행도 나중으로 잠시 미뤄두었죠. 그래도 현우 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을 신혼집으로 잘 꾸며놓았더라고요.
부족한 솜씨지만 제가 만든 의자와 테이블까지 채워서 곳곳에 우리가 만든 따뜻한 가구들을 채워 넣었어요. 그렇게 신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집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내가 특히 식탁은 죽을 힘을 다해서 문질렀어요. 직접 손으로 다 했어요? 그래야 의미 있죠. 식탁에 단둘이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게 제가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그런지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에. 마음에 들어 해주니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남자와 단둘이 그런 시간을 가지니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 집을 빙 둘러보니 원목 가구들이 채워진 집이 저를 다 감싸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행복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 생각으로도 마음이 뛰는 것 같았죠. 현우 씨가 만든 식탁에 앉아서 서로 와인을 한 잔씩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식탁 마음에 들죠? 다을 때 감초까지 신경 썼어요. 정말 부드럽고 좋은데요? 정말 매끄러워요. 선생님이니까 다르긴 다르죠? 네, 역시 우리 선생님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럼 식탁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소원 하나만 들어줘요. 무슨 소원이요? 우리 이제 부부니까 부끄러울 필요 없잖아요? 그동안 옷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괜히 스타일에 안 맞을까봐 못 줬는데 오늘은 제가 고른 옷 입은 걸 보고 싶어요. 설마 야한 옷 같은 건 아니죠? 나 그렇게 이상한 옷 아닌데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원피스예요. 한 번쯤 입으면 어떤 모습일까 싶어 미리 사둔 건데. 알았어요. 오늘은 우리 첫날 밤이니까. 나중에 나한테도 소원 빌어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그렇게 현우 씨는 서랍을 열어 꽤 오랫동안 모아놓은 것 같은 옷을 몇 벌 꺼내오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주고 싶었다는데 우리 서로 상처가 깊어 무엇 하나 편하게 잘 이야기도 못했던 것 같아 내심 미안해지기도 하더군요. 보통의 연인 같았으면 옷 선물 주고받고 입어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도 아닐 텐데 말이죠. 수줍게 건넨 옷을 들고 방에 가서 갈아입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안에 슬립을 챙겨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에서도 여자가 쓰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았죠. 섬유유연제 향보다 누군가 입었던 최치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기 전에 문득 이 옷이 있던 서랍 속이 궁금해졌어요. 살며시 서랍 안에 문을 열어보았는데 얼마나 옷이 많은지 잘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걸린 것도 있어서 손을 깊숙이 넣어 뺐더니 여자 내의부터 옷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아마 이전에 결혼하려 했던 그 여자의 옷들인 것 같았죠. 정신이 없어서 미처 치우지 못하고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은 나빴지만 애써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아직도 버릴 수 없어서 그대로 둔 거라고 해도 저 또한 마음에서 정리 안 된 남편의 흔적이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 애써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옷 물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 번도 관심 있게 보지 않던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향수, 내의, 화장품, 그 여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서랍에 작은 수첩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한번 쥐었다 편 후 침을 꾹 삼키고 수첩을 열었어요. 엄청난 게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냥 그 여자와 나눈 편지나 이야기 정도였으면 잠깐 흔적을 남겨둔 것이라고 모른 척 넘어가야 된다고 다짐을 했죠. 한숨을 크게 한번 쉬고 그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숫자들이 하나씩 암호처럼 쓰여져 있었어요. 159, 163, 4, 42, 45, 3, 75A, 80A. 맨 마지막엔 네이 사이즈를 보니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싹 오더군요. 두 개의 사이즈는 무엇일까? 한 장 한 장씩 수첩을 넘기니 비밀이 하나씩 풀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뒷장에 여자 둘 그림이 스케치된 걸 보아하니 여자와 제 사이즈를 비교한 거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누가 더 크고 작고를 치밀하게 표기해가면서 만들어 놓은 수첩 안에는 저를 보면서 내내 그 여자를 떠올렸던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낙서처럼 날려서 쓴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짓을 왜 했어? 지구 끝까지 갈 거야. 너는 절대 나 없이 못 살아. 이제 정말 잘할게 돌아와. 너를 잊을 수 없으니까 너랑 비슷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네가 입던 옷을 입고 너를 추억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 돌아와. 기다릴게. 다신 의심 같은 거 안 할게. 의심. 그 한 단어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옷가지와 짐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떠난 여자의 마음을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괴로웠으면 후련히 떠났을까. 마치 드라마처럼 자기 상황을 꾸며서 말하던 이 남자의 짓이 더 소름 돋게 느껴지더군요. 저에겐 버림받은 신용을 하면서 사고로 떠난 제 남편을 동일시하곤 했거든요. 마치 여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이 돌변해 떠난 후 혼자 상처를 떠안은 것처럼 굴었어요. 그렇게 가해자가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 여자의 옷을 입혀놓고 저에게 인형놀이를 시작할 날들이 너무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폭력의 내용도 암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변해갈지 심지어 한 번도 사이즈를 물은 적 없었는데 제 상의며 하의 사이즈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간 절 보면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의심이란 단어와 그 여자의 옷을 보며 제가 아는 얼굴과 다른 모습이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서 하루라도 빠르게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가 쓰던 모든 옷이나 물건들에서 빨리 벗어나, 도망쳐, 그런 신호가 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늦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사람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잠옷바람으로 그 집을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잠옷바람으로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제가 그 일을 알게 된 걸 눈치챘는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자신의 실수를 들키게 된 사람처럼요. 다 아는 인간은 어차피 속일 수 없다는 태도였어요. 만약 제게 협박이나 그 비슷한 연락이 온다면 저도 당장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고 몇 날 며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 졸이며 살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은 두 번 다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방 또한 열지 않고 있다 2달 뒤 다른 가게가 들어오는 걸 멀찍이 보게 되었어요. 사실 마음 같으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알아보니 저한테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가 없었다면 신고를 해도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니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두려운 건 그 인간이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진 않을까 그게 두려울 뿐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작정하고 속이려고 든 놈을 어떻게 알아차리겠냐며 우리가 피해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의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상처가 남은 자리 위에 또 무서운 상처가 내려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일은 떠난 남편이 절 살려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기 전날 남편이 오랜만에 꿈에 나와 제게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엔 꿈에서 깨어나고 난 뒤 든 생각이 남편이 나를 영영 붙잡아 두려고 질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게 절 살려주려고 얼마나 애썼던 건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남편이 잠든 곳을 찾아가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며 펑펑 울고 왔었어요. 그리고 언젠간 좋은 사람이 오면 분명 그 사람이 신호를 보내줄 거라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남자를 만나기 무섭고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사람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래서 기구하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 저한텐 딱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아픔 말고 환한 날들이 다가왔으면 하고 저 또한 그런 날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제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고 또 결혼을 하려고 했냐고 할까봐 말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나마 사연으로 풀고 나니 조금 마음이 난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상대방을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날들만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